スクールゾーンの橋本くんです。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はい。前回もね、来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はい。今回も早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いうことで、まずは注目の韓流スター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こちら。はい、ロンビンさんですね。ラブコメに多数出演しておりまして、ツンデレ御曹司をもうやらせたらもう右に出る者はいないぐらいと言われてるんです。もう皆さんもちろんヒョンビンさんご存知ですよね。もうね、もうナンバーズもハマりましたもんね。ハマります。この人なかなか喋らないのよ。喋らないからカリスマ性が増してくんだよ。そうね。で喋ったらいいこと言うのよ。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제3차 한류를 시작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분석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기생충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 영화 미나리 예고편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잠깐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 당시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한류는 더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드라마와 영화에서 불고 있는 한류 뒤에는 넷플릭스의 등장이 큰 기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개합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이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3차 한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겨울연가 열풍을 1차 한류, 2010년대 동방신기 등이 주축된 K-팝 열풍을 2차 한류라 할 때 최근 한국 드라마 열풍은 3차 한류입니다. 이러한 3차 한류 콘텐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끈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드라마 한두 편만의 효과가 아니라 여러 드라마들이 한꺼번에 돌풍을 일으킨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쌍가포차, 영원한 군주,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최신 드라마에서부터 도깨비, 응답하라, 녹두전, 닥터 프리즈너 등 다소 시간이 지난 드라마에까지 최근 3차 한류의 바람이 모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는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최근 3차 한류 드라마들은 모두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도 3차 한류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와 취향이 유사한 집단을 찾아 공통적으로 좋아할 만큼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하고 콘텐츠의 배우, 장르, 감독, 스토리 특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내가 과거에 본 콘텐츠와 유사한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넷플릭스가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해 추천작을 잔뜩 나열해주지만 콘텐츠가 너무 많아 선택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자신에게 꼭 맞는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지면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합니다. 미국의 사회행동학자 메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 상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추천이 가능할까요? 넷플릭스는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휴리스틱을 잘 활용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리스틱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혹은 굳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이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매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판단해야만 한다면 인지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순간이라면 저마다 직관 도구를 꺼내 빠른 판단을 처리하곤 합니다.
이런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 행동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카드먼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설명을 합니다. 카드먼에 따르면 시스템 1은 별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이르게 하는 심리 기제이고, 시스템 2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판단을 위한 심리 기제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두 시스템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 영역인 시스템 1이 먼저 발동할 때가 많습니다. 인지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휴리스틱이 나도 모르게 먼저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 1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잘 가동되곤 합니다. 예컨대 수치 비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 숫자가 제시된다면 시스템 1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접해 낯익은 것이 있으면 인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에도 시스템 1이 발동해 무의식적 선택을 유도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인지적 편안함에 오는 편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추천을 선택으로 이끌곤 합니다. 예컨대 첫 화면부터 이들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선 넷플릭스의 첫 화면은 보통 흰 바탕이 대부분인 여타 포털 사이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까만 배경에 여러 카테고리별로 드라마, 영화의 썸네일들을 빽빽히 줄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화면에서 연상하게 되는 게 있을까요? 바로 티켓을 산 뒤 서성이던 극장 안 풍경입니다. 붉은 카펫과 붉은 자석 너머 어두운 조명이 흐르고 복도엔 영화 포스터들이 쭉 드리워져 있는 그 극장 말입니다. 이화여대 최선영 교수 연구팀은 넷플릭스 미디어 구조와 이용자 경험이라는 연구에서 넷플릭스 화면은 극장 메타포는 온전히 스크린에 몰입하는 극장 경험을 유도하고 인지적 편안함도 향상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넷플릭스 화면 자체가 극장이라는 환경을 연상시키면서 극장에 오셨으니 영화를 한번 골라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전문가들도 넷플릭스의 어두운 바탕 화면이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밝은 화면은 단시성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는 반면 어두운 화면은 무엇을 계속 보이게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화 추천, 딱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추천할게요. 극장에 입장했으니 이제 영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추천 콘텐츠들이 존재해 뭔가를 선택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을 위해 넷플릭스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내세웁니다. 추천을 하되 불특정 다수들에게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눈에 띌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독자들에게 인지적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것에 손을 잘 대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가득한 메뉴판을 볼 때 겁이 덜컥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메뉴판에서 잘 아는 메뉴가 보이거나 사진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메뉴판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배우, 장르, 스토리로 꾸며져 있다면 눈도 편하고 클릭도 늘어납니다. 개인화 방식은 OTT 플랫폼 서비스가 영화나 방송 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수익 모델을 가졌기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영화나 방송은 특정한 시간대, 기간에 대규모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타겟 또는 광고 수익을 최대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시대 타겟층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코드를 활용해 크게 한판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는 특정 시간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구독자를 모아 오래오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딱 그 사람에게만 맞춰진 상차림을 잘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자가 매우 특이한 선호와 취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취향에 맞는 상차림을 차리는 게 관건입니다. 한 콘텐츠에 여러 명이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입자가 오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넷플릭스는 상차림표 구성 자체를 개인에 맞춰 달리 보여줍니다. 지금 뜨는 콘텐츠, 넷플릭스 오리지널, 흥미진진 TV 프로그램, 모모님의 취향 저격 콘텐츠, 모모와 유사한 콘텐츠 등 다양합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다르면 이 카테고리 분류도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용자라도 어제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
어떤 날인지 등에 따라 카테고리가 계속 바뀝니다. 심지어 구독자의 시청 이력에 따라 콘텐츠의 썸네일 이미지도 변합니다. 킹덤 드라마라 하더라도 하이에나를 본 사람이라면 주지훈이 있는 썸네일이, 비밀의 숲을 본 사람이라면 배두나가 있는 썸네일이 뜨는 시기입니다. 또는 같은 드라마나 영화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더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차용해 옵니다. 액션 영화를 자주 보았더니 미스터 션샤인을 추천하면서도 총 쏘는 실루엣의 썸네일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넷플릭스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구독자의 시청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각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썸네일을 보면 컨텐츠를 선택할 때 겨우 1.8초를 소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영향으로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동시에 붐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보다 더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계속 보강되는 상황이라 한동안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한국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청자들의 취향과 선택 가능성까지 고민하는 드라마 제작 풍토도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화 기생충에 이어 두 번째 아카데미 수상 기대감을 일으키는 한인 이민 사회를 다루고 있는 정의석 감독의 영화 미나리의 해외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훌륭한 예고편이야. 거의 울 뻔했어. 리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우 새 좋은 한국 영화야 라고 하는데 실수하지마. 이건 한국 영화가 아니야. 오랜만에 명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영화야. 한미 문화권에 자라는 이민자들 아들 딸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들의 자아를 찾아내는 내용이고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보금자리를 꾸려가는 이민자들 이야기야. 너가 현지 미국인이 아니라면 너희 이야기가 될 수 있어. 현지 백인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야. 모든 미국 가족들은 이방인으로서 시작하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야. 그리고 스티브 연의 신작을 볼 수 있어서 좋아. 그가 워킹데드에 빠진 이후로 드라마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스티브 연은 잘 될 거야. 이 예고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빨리 보고 싶어. 백인 아이들이 교회나 교실에서 얜 뭐야 라는 식으로 이민자들의 자식을 쳐다보는 거 저건 진짜야. 나는 흑인이고 2003년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어.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처음에는 나조차도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었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할머니 냄새나 라는 대사는 한동안에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왜냐면 난 정말 그 대사를 이해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그 냄새가 그리워.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울 준비가 되어 있어. 알리바바 시골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저게 딱 나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울고 있는 지경이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예고편이 나에게 엄청난 흥분을 줘. 스티브 연은 엄청나게 발전했어. 너무 인상적이야. 좀비와 싸우는 것과 유전자변이 돼지를 구하는 것이 질려서 이제는 농부가 되었구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다른 유색인종 이야기들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게 자랑스러워. 난 자막을 읽게 되어 기뻐. 미나리는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식용식물이야. 강하고 특이한 향이 한국 음식을 더 독특하게 만들어. 불행하게도 요즘 현지 한국인들은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싫어하지. 그래서 요즘 한국계 미국인들도 미나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추측컨대 감독은 각자 다른 사고방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매우 인상적이야. 나 또한 할머니 한국 냄새나 라는 장면에서 울었어.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랐을 때 복잡 미묘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예고편이 날 울렸어. 한국계 미국인의 관점으로선 이 영화를 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한류 드라마 뒤에는 넷플릭스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고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감독과 한국 배우들이 열연하는 영화 미나리가 또다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